강영석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영석입니다. 네. 3일간의 3.1절 연휴 사이에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터졌습니다. 네. 하메네이와 이란의 그 신정 정치, 신정 철권 독재 정치의 수뇌부 40여 명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제거가 됐어요. 네. 네. 이 79년에 그 당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호메이니가 집권을 했었는데 호메이니가 집권 1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체제로 넘어갔거든요. 네. 하메네이가 37년간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집권할 때부터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네. 예, 한 50이 되나 마나 그때쯤 돼서 지금 거의 90 근처쯤 80 중반. 네, 네. 80대 중반쯤 돼서 네.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이 어마어마하다. 네. 이 다들 심야에 폭격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란 시각으로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 시각에 그 군부 핵심 지도자와 하메네이가 함께 그 벙커에서 그 회의를 하는데 네. 그 회의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집중적으로 벙커버스터를 투입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한 10여 명의 이란 군부와 그 권부의 최고 핵심 지도자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이건 사실 상상 못할 일인데 그러니까 지하에 숨으면 보통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하 벙커를 기계 파놓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이 독재자들의 방식인데 네.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정보력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에서도 계속 이 모사드의 정보력 때문에 모사드를 모사드의 이제 어떤 그 망원이라든지 아니면 모사드의 정보원이라든지 네. 프락치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팀을 짜고 했는데 모사드를 색출하는 그 미란 정보기관 내 팀의 팀장이 모사드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라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렇다면 지금 그 미국이 깡패 국가로 지정한 나라가 세 개였잖아요. 네. 로그네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라크, 이란 악의 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그리고 북한 뭐 이런 나라인데 다 지금 결국 다 제거됐어요. 제거되고 이제 북한만 남았다. 결국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또 그 주말 사이에 네. 이런 엄청난 일이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이 37년 만에 이렇게 그 미국과 이스라엘 동시 폭격에 의해서 붕괴되는 사건이 네. 엄청난 큰 사건인데 별다른 일정도 없어요.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을 간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네. 예. 어제 출발했거든요. 어제 네. 3.1절 그 하자마자 이제 출발해가지고 네. 저녁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교민들과의 만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침 그거 하자마자 바로 간 거죠. 한 6시간 걸리니까. 예. 네. 근데 싱가포르 일정이 뭐 있나 보면 그냥 싱가포르 총리하고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무슨 AI 서밋인가 뭐 하고 네. 그리고 필리핀에 1박 2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왜 가는 건가? 저는 그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언론이 마지막 남은 불리한 국가가 북한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뭐 발작하듯이 그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네. 여기에 그 김민석이의 형 김민웅인가요? 네. 또 이 조혁당 뭐 이런 자들이 그 거의 북한의 발작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이스라엘을 뭐 비난하는 성명을 공개적으로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이런 극좌파들이 이슬람 세력하고 이슬람 더군다나 신정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세력들끼리 이 스크럼을 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싫어도 어떻게 이슬람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슬람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이란 공격 중지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적은 다 무조건 우리의 동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근데 뭐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걸 그렇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한국에 이란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 신정 체제에 반대해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 있는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폭격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렇죠. 이걸로 이제 체제 변혁이 와가지고 예전에 자유롭고 뭐 민주적이던 이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란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갑자기 언제 하메네이 본 적도 없고 하메네이하고 뭐 편지 한 통 주고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뭐 평생의 동지를 잃은 것처럼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데 이게 뭐 하여간 그 21세기에 정말 시대착오하고 있는 그런 좌파들이 네. 예, 그 정말 이 시대가 흘러도 역사의 아이러니는 계속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거의 요즘의 좌파 행태들을 그 19세기 후반의 위정척사파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타조가 저기 오면은 모래 속에다 머리만 숨기고 자기 안전할 줄 아는 거하고 비슷하게 네.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만 똘똘 뭉쳐서 싸우면 미국과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란도 그러다가 폭격 맞았거든요. 예. 예. 네,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자, 그건 그렇고요. 토요일, 일요일 우리 자유파 사당의 연합 집회와 행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그 행진을 제가 직접 함께하면서 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열정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 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다시 느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토요일과 일요일 항상 이 저희 우파 집회는 3.1절과 8.15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대거 모이면서 네.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재명이 작년 6월에 집권한 이후로 작년이 사실 우파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몽 같은 한 해였죠.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3.1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좀 전환점을 맞이해보자. 네, 더군다나 네. 또 주목할 만한 건 그동안 사실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해가지고 야권 사당들이 그러니까 국힘을 제외한 다른 사당들이 각자 독자 플레이를 해왔거든요. 집회도 사실 이렇게 같이 한 적도 별로 없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뭔가 하여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여간 그 단체 행동, 같이 행동하는 거를 서로 꺼려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집회가 있기 전에 목요일에 야사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같이 연대해서 싸워 나가자. 네. 이런 그 의지를 북돋고 또 집회도 이번에 사실상 연합 집회 비슷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그 우파도 모방한다고 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 좌파의 생존 방식 네. 좌파들이 어려운 시기에는 꼭 이렇게 이제 단체로 모여가지고 생존을 모색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네. 이 생존의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재명 포갑 정권이 주말 사이에도 또 그 사법 3법 통과시키면서 뭐 이번 주에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어쩌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자유파가 총결집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잘 모여서 제대로 싸워나가기만 한다면 지방선거도 충분히 승리 가능하고 또는 저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부정선거 토론도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시청했거든요. 550만 이상 되는 국민들이 그걸 봤는데 왜 그 종편이나 지상파도 요즘은 그런 메가히트작을 내지를 못해요. 올림픽도 그만큼을 보질 못했습니다. 네. 네, 밀라노 올림픽도 그 정도를 못했는데 부정선거 토론회가 그런 어떤 매체도 아니고 펜앤마이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550만이 봤다. 이건 뭐 엄청난 뉴스고 그만큼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영상들이 대거 또 이런 뭐 쇼츠나 이런 걸로 재생산이 돼가지고 네. 재생산되는 영상마다 뭐 100만 회씩 기록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몰랐던 그 상황에서 2020년 이후로 부정선거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촉발점들이 이 3.1절 또 2월 28일 어제와 3.1절 집회,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끌어모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재명이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분당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내놨어요. 네. 29억에 내놨다 그러는데 뭐 호가가 31억, 32억 한다 그러는데 실거래가는 뭐 29억이면은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얘기를 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바로 그 매수자가 나타났고 네. 뭐 가계약이 됐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 좌파들이 일제히 그 약속해 난 듯이 장동혁 대표를 지금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 금요일인데요. 네. 토요일, 일요일, 오늘 사흘 동안 아니 주말 사이에 뭘 어떻게 팔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판다고 지금 성명이 한 10번도 더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3일 만에 뭘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 한 채의 그 실거주 안 하는 오피스텔 하나는 진작 2년 전부터 내놨다고 하는데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못 팔고 안 팔려서? 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니 가격 절충 가능하니까 사실 분들 있으면 사라 그러는데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집도 예. 그 대통령들 가지고 있던 집 수집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예. 네, 저 뭐 어떤 분인지 아는데 뭐 전두환 대통령 갖고 있던 무슨 뭐 무슨 땅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매 나오면 꼭 가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아하. 아마 그분이 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오자마자 팔렸거든요. 아하.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9억이기 때문에 그 대출이 2억밖에 안 됩니다. 25억 이상은. 네. 그러니까 27억의 현금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한 방에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7억의 현금이 있다는 건 그 양반은 뭐 언제든지 어떤 집이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과연 지금 그거 한 채 팔아놓고 부동산 가격 안정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팔기 위해서 2년 전에 내놓은 게 아직 안 팔려서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2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그 여윳돈 조금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 2억짜리 그 오피스텔 빨리 좀 사시면 어떨까요? 가격 절충도 가능하다고 가격 절충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1억 8천에. 자, 그건 그렇고요. 그 한동훈이가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네. 그 한동훈 똘마니 국회의원들 몇 명을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 우재준, 배현진, 김예지, 박정훈, 안상훈, 정성국, 진정호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구나. 7명 간 거네요. 네, 7명 갔는데 네. 보면 이 중에서 재선은 배현진하고 김예지 둘이고 네. 나머지 이제 안상훈, 진종호는 비례초선. 비례죠. 비례 초선이죠. 이제 우재준, 박정훈, 정성국이 지역구 초선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의 뭐 20명 이상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10명도 채 못 끌어모으는 건데 네. 지금 이 서문시장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위드훈이니 뭐니 이 팬카페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버스 뭐 대절하고 해서 닥닥 긁어 모아가지고 네. 하여간 지금 남은 역량을 총결집해서 서문시장에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문시장도 그렇지만 거기 사람들을 그렇게 모을 정도인데 의원들도 가능하신 분은 오라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미. 네네.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고 뭐 박정환이 뭐니 이런 그 한 재선급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눈치 다 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만일에 정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이 뭐 지금 주호영도 그렇고요. 대구 쪽
분들이 대부분 그 한동훈은 대구에 와서 발붙일 곳이 없다. 네. 이진숙 위원장도 그런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왜 대구를 넘보냐는 그런 취지로 네. 오히려 수도권을 가면 몰라도 대구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구 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구 민심이 움직였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하고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 민심은 전혀 오히려 뜨악하죠. 왜 서문시장을 이유 없이 찾아오며 그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을 찾는 이유는 서문시장은 늘 상인이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언제 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원할 거면 뭐하러 서문시장을 가요? 아니 그냥 어디 대구 대구에 있는 그 큰 홀 있잖아요. 네. 뭐 킨텍스 이런 것처럼 그 대구는 무슨 뭐라 그러더라. 거기에다가 전국에서 모으지. 차라리 이거 뭐 소문시장에 가가지고 괜히 뭐 시장 상인들과 거기서 뭐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 쇼를 하는데 이렇게 쇼를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하냐. 네. 네, 그런 게 오히려 느껴질 정도고 한동훈의 이번 쇼로 한동훈의 이 어떤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는 이제 거의 땅에 떨어졌다. 그걸 아마 이 의원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7명도 지금 뭐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고 네. 또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7명은 국회와 당을 버리고 한동훈을 쫓아갔다. 이건 그냥 뭐 명백한 해당 행위죠. 만일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면 네. 무소속 출마자 쫓아가가지고 당파 행위를 벌인 거니까 네. 그야말로 징계받아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연일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면서 현역 단체장들이 스스로 좀 희생하는 결단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매번 공관위원장들은 이제 현역들을 얼마나 컷오프를 시키느냐 아니면 현역들을 얼마나 교체하느냐에 공관위의 어떤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한 30% 이상 물갈이를 하잖아요. 현역 네. 물갈이를 하는데 이 지방자치 선거는 조금 달라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컷오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네. 네, 그냥 경선으로 가면 사실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지기가 어려워요. 4년간 그 지역 전체를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4년 내내 선거 운동을 하던 현역 단체장과 국회의원하고 좀 다르죠. 네, 국회의원이 뭐 몇 선급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회 활동을 해서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지역을 그렇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아닌 이상 전 지역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특히 영남권이나 좀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중에는 국회가 열려 있어서 거의 지역에 못 가고 네.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주말에 생기죠. 근데 지역 행사 몇 개만 다녀도 예. 사실 자기 지역 다니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 다니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고 네. 뭐 영남 지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넓잖아요. 부산 대구만 해도 그렇지만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정말 뭐 너무 커서 굉장히 다닐 수가 넓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역자치단체장이 한 번 되면 계속 쭉 되는 게 관례화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보자. 지금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현역을 컷오프든지 아니면 탈락시키고라도 새로 뽑힌 후보가 당선되려면 당세가 강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네네. 수도권에서 현역을 그냥 일방적으로 컷오프했다가 그 후폭풍을 사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겠지만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말 최선의 후보를 내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정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공관위가 컷오프하는 거 현역단체장을 컷오프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이 국힘이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당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네네. 결국은
경선을 안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현역 단체장을. 그 현역 단체장이 또 스스로 내려놓길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려면 지금 수많은 당원들이 가입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70만 명에서 45만 명이 지금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왔는데 네, 네. 장동혁 체제 이후에 그 많은 당원들이 정말 당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줘가지고 이 국힘이 변화하는 모습을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당원들의 표심에서 국힘의 변화가 네.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실감시키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또 새로운 감동을 느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국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재명과 또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우리는 뭐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뭐 이런 중동과 유럽 부분이 대충 정리가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동북아에서 결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에서 이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가 될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친중적인 입장을 고수하다가는 이 뭐 국민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이란 사태를 보면서 네.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를 보면서 정말 그 북한이 먼저 퇴출되느냐 아니면 북한과 북중러하고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이재명이 먼저 퇴출되느냐 네. 누가 먼저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휴일인데도 나와 주셨습니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